그러니까 그 당시는 2주일분의 미숫가루를 이제 보급품이라고 이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2주일이 되니까 다 미숫가루가 떨어지고 강원도 산간 벽지에는 인가가 있지만 조달이라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겨울철이라 그 엄동설안에서 풀뿌리나 또는 그 송진 껍질이라도 벗겨 먹을 수도 없고 조개 보급소를 통해서 이제 그 식량을 확보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 조개 보급소가 그 산간 벽지에 있을 리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농우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 얼린 거를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요. 서로 다른 지역으로 침투해 활동하던 산계연대가 적이 점령 중인 강원도 연곡면 태국리에 집결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당시 결사 11연대장이었던 최명신 중령은 산계연대 병력 중 647명을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붙인 부대 이름이 바로 백골병단이었습니다. 용감하게 우리는 죽어서 백골이 되도록 조국을 위해서 이제 이 한 몸 다 바친다. 그런 뜻에서 이제 백골이라는 것이 됐고 그런 병단이라고 호칭을 한 거는 병력이 강대하다는 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군 배후 지역 320km를 종횡무진 활동하며 결사 대원들은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서너 명씩 인민군들이 이제 그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접근해서 동우 이료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소속을 묻고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래 이제 그 물으니까 이제 뭐 연락을 하러 간다. 그럼 연락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뺐고 그러니까 이제 연락병 또는 통신병 이제 전부 이제 생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침투 초기 가장 큰 활약은 북한군의 1급 기밀 서류를 압수해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결사대가 신배령을 넘어 구룡령에서 북한군 후방으로 진격한 후 북한군 69여단 정치군관대위 등 4명을 생포하고 69여단의 1급 기밀 서류인 전투상부를 압수, 동부전선 부대에 송부하여 북한군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또한 일사 후퇴 이후 가장 먼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한 것 또한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였습니다. 이후 인제군 인제면 굴량반 지구에 진출해 결사 13년대 수색대가 필레지구 수색 중 독립가옥에 은신 중인 북한군 중장이자 대남 빨치산 사령관 기런팔 중장과 참모장 강칠성 대자 등 13명 전원을 생포하는 쾌거를 이루며 북한군 대남 빨치산 지휘부를 와해시키기도 했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물인 줄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보 정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김일성에게 서명이 되어 있는 문서가 나오고 또 국기훈장이 나오고 우리로 말하면 태극무고훈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 난파 이제 진영문도 나오고 전부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놈이 빨치산 제5지대장을 겸한 놈으로서 남반부에 내려와 가지고 공작 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국기훈장을 주면서 빨치산 제5지대 병력 1,500명 정도의 병력을 주어서 다시 남반부에 내려가 가지고 공작을 하라. 그렇게 해서 내려오던 도중에 우리한테 붙들린 겁니다. 당시 기런팔 중장을 호위하던
북한 빨치산 약 1,500명이 군량밭 지역 일대를 포위하자 생포한 기론팔 중장 등 60여 명을 모두 처치하고 북한군의 판단과 달리 동북 방향인 망대 암산과 설악의 영동 방향으로 퇴로를 설정하여 북진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결사대는 불굴의 투지로 기적같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연속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활약을 하며 인제군 북면 용대리까지 진출한 결사대. 하지만 전선으로 투입 중인 북한군 32사단의 포위 공격으로 백담사를 거쳐 중청보 그리고 오색리까지 철수하게 되었는데, 특히 단목역을 경유하여 진동리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날을 굶고 강추위를 이기지 못한 120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목령에서 그 굶고 이제 얼어서 죽은 비전투 손실이 120명입니다. 일주일 이상 굶었고, 그 다음에 그런 옷이 전부 눈비에 젖었고, 영하로 한 20도 정도 되는데, 그게 3월 달인데도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옷이 누비바지로 되어 있는, 소음 누비바지로 되어 있는 그 인민군 복장인데, 그 인민군 복장이 버석버석 소리가 나는 정도로 겉이 얼고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속이 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사, 아사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한 거. 그야말로 그건 억울한 거죠. 총 한 방 쏘지도 못하고 그냥 졸려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들어 눕게 되고, 들어 누우면은 빳빳하게 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암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늘비하게 죽었지만은 어떻게 구할 길이 없어요. 전부가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큰 손실이 입었고, 최초 육군본부 직할결사대가 3개 연대로 각각 출전할 때 이들의 손에는 2주일분의 미숫가루가 전부였던 것만 봐도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치열한 전투를 했는지 알 수 있기에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져간 장병들의 희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군으로 위장한 행사를 하려면은 무기 자체가 북께로부터 노획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이 제한돼서 전부가 그 총을 가지지 못했어요. 일부는 그 수류탄과 대검만 가지고 인민군복을 입고 적지에 침투가 됐는데, 그냥 화력의 열세가 큰 문제가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은 상당한 화력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데 우리는 화력이 열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우리는 피하면서 유격전을 감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1951년 1월 30일부터 시작된 백골병단의 적 후방 침투 작전은 약 2개월 만인 3월 30일 우리 육군 제7사단 3연대 수색대와 접선하여 귀환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640여 명이었던 백골병단은 추위와 배고픔에 희생된 120여 명을 포함한 360여 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는 피해를 입어 귀환 당시 생존에 집결된 인원은 283명. 이들이 바로 북한군 309명을 생포하고 170여 명을 사살한 성과를 올린 영광의 얼굴들이자 6.25 전쟁의 숨은 공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육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8군으로 남겨버렸어요. 자동으로 해산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나를 이제 가짜 소룡의 국제고등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가진 그 혹독한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주마등같이 지나간 그 옛날 육군본부 직할결사대 활약상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이,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